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ABL 바이오 방송 드릴게요. ABL 바이오 298380이죠, 코드번호. 어, 일단은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살짝 이제 쌍바닥을 이루긴 했는데, 뭐 요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 ABL 바이오는 차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뭐 차트를 볼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다만 우리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의 차트를 볼 때는 얘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차트를 보는 거지, 얘는 차트대로 안 움직여요. 갑자기 뭐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 흐름이 굉장히 급등나기 심한데, 차트를 보고 얘를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멘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기사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ABL 바이오, ABL 103, 뭐 101도 있고 뭐 301도 있고, 사실 301이 제일 기대가 크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이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부분에서 크게 부각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BMS 우레르맙 대비 우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항상 이제 경쟁사나 아니면 경쟁사의 어떠한 신제품 아니면 경쟁사 제품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 분석을 많이 하죠. 뭐 퍼센테이지로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ABL 바이오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ABL 103이 전임상에서 글로벌 제약사 치료제보다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다. 그 이중항체라는 게 애초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지만 좀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중항체가 있으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암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돼요. 암이나 뭐 뇌졸중, 뇌출혈 뭐 이런 이중항체 보통 평균은 암을 타깃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항암제를 맞으면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중항체가 말 그대로 이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로 인해서 다른 그런 약물도 투여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이 부분을 부작용 부분을 완전 없애준다. 아니면 좀 보완시켜준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L 바이오는 이제 그 ABL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지만 이 그랩바디라는 게 있어요. 그랩바디 T도 있고 I도 있고 B가 있는데, 이제 B가 그 보통 이제 저희가 BBB 투과율이라고 하거든요. BBB.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BBB 투과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적인 거를 억제해주는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 기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벨 바이오는 제가 굉장히 또 어, 공부를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이전에 이제 제가 AP 투자연구소에서 방송을 꾸준히 드렸는데, 퇴사를 하고 나서는 이제 동학개미에서는 그저께부터 방송을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좀 꾸준하게 계속 방송을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ABL 103은 B7 H4와 우리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이거 어떻게 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장성만 보면 돼요. 시장성. 일단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가 이 독보적인 저희 나라에서 에이빌바이오가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요 말을 입증해 줄 거는 결국에는 에이빌바이오로 검색을 했을 때 이 독보적이다라는 거 사실 파이프라인 들어가면 알 수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에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실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면역항암 치료제가 대부분 이 파이프라인에 대체적인 기술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ABL 301 요거 이제 그랩바디랑 같이 좀 섞여서 진행을 했던 파이프라인이고요. JP 모건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상 연구 학회에서 발표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1 그리고 301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은 모르잖아요. 근데 요 시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도 뭐 저희가 사실 영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냥 기술이 있구나. 여기만 적혀 있는 것만 좀 읽어 보셔도 이런 거를 그냥 연구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빌바이오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시장성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시장이 보통 조단위예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 수익 같은 경우도 이 마일스톤이나 로열티가 그 몇백억에 달하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신에 좀 반대되는 거는 연구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시장도 거의 조단위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조단위 시장을 보고 사실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연구진들도 제가 이제 파악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빵빵한 연구진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실적이 지속적인 좀 적자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L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긴 해요. 근데 기술수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3년 지나고 내년에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원래는 보통 4년 연속 그 실적이 마이너스면 상장 폐지 대상이거든요. 근데 ABL 바이오는 그건 아니죠. 법에서 개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특이점이나 연구비가 많이 드는데도 부채 비율이 적어요. 7%밖에 안 돼요. 그 자본 유보율은 235%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자본 유보율을 봤을 때는 그래도 계속 적자긴 한데, 그 회사가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근본적인 원천적인 거는 조금 받쳐주네. 부채 비율도 7%면 거의 그냥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뭐 BPS나 PBR이 좀 높긴 한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사실 차트도 지금 보시면 바닥권에 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슈팅 패턴이 좀 나와줬는데, 제가 저항선을 좀 봤을 때는요, 여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뚫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 부분 뚫고 내려오면은 여기 부분까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부분까지. 그래서 여기 부분을 무조건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좀 큰 저항선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팅할 때도 올라갔을 때 여기 부분에 갭 상승 시작으로 했기 때문에 저항선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쉽게 못 뚫고 올라가는, 여기서 차익 실현 많이 했죠. 차익 실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방으로 떨을 때 거래량이 더했어요. 요거는 이제 세력들이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종목별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ABL 바이오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게, 한 달 동향을 봤을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계에서 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거. 근데 요때 이제 빠졌을 때 10월 29일이잖아요. 10월 29일 보시면 개인이 만약에 많이 털어냈다, 이렇게 그 개인이 털어내면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근데 보통 기관계나 외인이 털어내면 10월 29일 날 장대 음봉 나왔죠. 요거는 이제 외국 어느 정도 얘네가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빌바이오 타이즈 지금 저점이라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우선적으로는 한 28,000원 1차 28,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28,000원은 좀 충분히 달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에 저항선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2,000원 부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00원. 그래서 22,000원 아래로 빠지면 요거는 이제 오히려 아래에서 이제 바닥이라서 사실 뭐 비중 축소 이런 게 없어요. 이 바닥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가 들어간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22,000원 아래로 빠지면은 요거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게 낫겠죠. 추가 매수. 요거는 제가 의견만 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래로 빠질수록 얘는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